양정철 전 비서관 짐 싼 날 한명숙 전 총리의 손편지가 등장했습니다. 이선 후퇴, 백의종근,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표현하는 말일 텐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옥중에서 서신 한 통을 혼통이 보내져 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국민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할지라도 저희 양심과 진실마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도 않겠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타까움과 실망을 넘어 원통하고 참담합니다.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정치권 이슈 함께하기 위해서 허성무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이제 먼저 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수희 변호사님, 옥중 서신이 노무현재단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건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이제 그 좀 벅찬 감정을 실어서 이제 써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좀 특이했죠. 이런 저기서 지금 색깔론 북풍 흑생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정권 교체 열망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저런 프레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선거였는데 좀 내용은 한 3쪽 되면서 긴데 내용 자체는 요지는 그건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조바심이 많이 났었던가 봐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까지 이제 대법원을 다 거쳐서 유죄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2년 전에 지금은 싱크에서 본 대로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제하는 건 만약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지금 8월에 만기 출소일이 8월이라 그러니까 사면을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조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한명숙 전 총리가 그런 걸 바라고 손편지를 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같이 일을 했던 노무현 정권 때 같이 일하고 쭉 같이 일을 해왔던 동지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나오는 축하 편지 정도로만 해석을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같이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2015년 2년 전 8월에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를 대법원에서 이렇게 배웅하는 모습도 저때 화면입니다. 고 박사님. 그러니까 본인이 옥중에서 문 대통령을 진짜 정말 속으로 지지 많이 했다 이런 표현의 일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거 며칠 전부터는 아마 한명숙 전 총리뿐만 아니라 문재인을 지지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선거 기간 내내 전부터가 아니라 마음을 졸였지 않겠느냐. 특히 그 기간 중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김정은이 이거 6차 핵실험을 한다 이런 안보 위기가 아주 극도로 이렇게 조성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미 핵항모까지 이렇게 동해로 급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까? 뭔가 이 대선 기간 중에 큰 사건이 일어날 경우 선거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 아닌가? 이런저런 상상과 우려를 많이 했을 거예요. 또 무슨 마타도어라든가 흑색선전이 터져나와갖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렇게 마음을 졸였으리라고 보는데 특히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는 공감을 표명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다른 사람보다는 더 문 대통령의 당선을 간절히 바라고 무사하게 선거가 치러지기를 기대했지 그렇군요.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현정님 실제로 영상 속에서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가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포옹도 하고 격려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한명숙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찍었던 바로 이제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회고록을 보면 처음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를 자기 대통령감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이야기를 당에다 이야기하니까 당에서 주자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정동영 뭐 이런 분들이 뭐 그때 나서 나중에 결국 이제 안 된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제 한명숙 총리가 여성이고 또 나름대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걸 봐서 충분히 대통령감이다 해서 이제 사실은 지지를 해줬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2012년도 대선 때는 이제 한명숙 총리 그때 당 대표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권 연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뤄냈고, 근데 실질적으로 당시에 이제 어떤 선거 패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책임감도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는 이제 어떤 면 좀 동지적 관계, 뭐 그다음에 이제 어떤 민주 진영 내에서 사실은 이제 여성 쪽,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여성 쪽에서는 거의 데모라고 할 정도로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위상이 이제 간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보면 또 정계에 진출하는 분들 보면 또 한명숙 총리가 소개해줘서 본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화여들 나오셨기 때문에 특히 이화여대 인맥의 아주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대법원에서 모든 게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끝났기 때문에 뭐 진 씨는 뭐 하는 일만 알겠죠. 본인은 지금도 무죄라고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그 판결에서는 일단 이제 유죄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동지로서 좀 짠한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잣대는 하나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이 시점에 왜 이 옥중 편지를 보내는 데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 김현 민주당 대변인이 오늘 8월 24일 만기 출소이기 때문에 사면과는 좌등의 관계가 없다.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면을 요청하는 옥중 편지는 전혀 아니라고 했는데, 자 그럼 아까 뭐 이현정 의원님 데모라는 표현도 쓰였으니까 허 교수님,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를 만약에 8월에 하면 문재인 정부에 어떤 힘이 실어주고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출소를 하시더라도 뭐 거의 영향이나 역할이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이런 편지를 왜 보냈느냐, 그것은 정말 어려운 환경, 또 이렇게 국가가 위난의 상황까지 갈 정도로 환경 속에서 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또 이겨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감사함도 있을 것이고, 또 방금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얼마나 이 북풍이라는 것이 선거 때마다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큰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가슴 쫄리면서 숨도 못 쉬었다 할 만큼 이제 걱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어떤 감사와 안도, 그런 편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정도지 뭐 어떤 이후의 정치적 행보를 앞두고 뭐 미리 편지를 보낸다든지 또는 본인의 사면 복권과 관련된 편지는 이런 것과는 전혀 내용이 관계가 없다. 그때 당시 대법원에서 2년형을 확정 판결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8월 달 되면 이미 만기가 돼서 두세 달만 있으면 출소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시더라도 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발휘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좋은 격려와 감사의 편지, 걱정의 편지. 그게 세 장의 편지의 표현이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거다. 예, 일단 본인도 고 박사님 뭐 정치를 멀리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 편지 세 장에도 저희 언론에서 다룰 만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정치를 멀리하겠다, 멀리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나오시면은 사실은 뭐 정치와 절연을 하고 글을 쓰고 뭐 이렇게 좀 한국 전국을 좀 더 여행해야 하겠다 그런 뜻을 표명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발탁이 돼서 그 이후로 쭉 정치를 해오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전에도 뭐 시민사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런 분이 아직은 뭐 정치와 그렇게 절연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뭐 총리까지 지내셨고 또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무죄를 주장하지만 대법원에서까지 확정 판결이 난 상황 그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저런 감안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두면서 뭐 주변 사람들은 또 정치를 해야 한다 뭐 한다고 또 뭐 본인을 부추길 겁니다. 가만 놔두지 않을 거지만 예. 정말 본인이 얘기하셨던 대로 뭐 회고록도 쓰시려면 좀 쓰시면서 좀 더 좀 뭐랄까 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후계진 역할을 해주는 것이 본인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야당은 분당되기 전에 야당은 크게 고 박사님 말씀처럼 어떤 그런 후견인 역할조차도 아닌 그냥 정신적으로 또 상징적인 인물로만 정신적 지주 뭐 이런 거. 그런 정도로만 남고 그런 역할을 하시지 않겠느냐. 그렇지 현실 정치에 나서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